인터라고스에서의 이번 주말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안겨줬어요. 안드레아 킴이 안토넬리의 탄탄한 주행부터 타이틀 경쟁에서 폭발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랜도 노리스까지. 하지만 트랙 밖에선 긴장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맥라렌이 레드불의 베르스타펜 엔진 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예산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고 나선 거예요. 트랙 위에서는 멋진 경기가 펼쳐지지만 포뮬러1의 무대 뒤편은 여전히 완벽한 한 바퀴만큼이나 치밀하고 전략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드레아 킴이 안토넬리는 인터라고스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한 듯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본인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르세데스 내 그에 대한 시선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주말이었죠. 올 시즌은 기복이 심했어요. 판단 실수도 있었고 경기력도 들쭉날쭉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낸 곳들이 모두 처음 달려보는 서킷들이었다는 점이에요. 마이애미, 캐나다, 브라질, 낯설었던 곳들이 오히려 그의 편이었죠. 네, 아이러니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엔 분명한 논리가 있어요. 기대가 덜한 곳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줄고 첫 주말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변명도 줄어들면서 이제 순수하게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네, 브라질에서 안토넬리는 단순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네, 스프린트에서도 2위, 본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2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기 막판 더 낡은 미디엄 타이어를 끼고 4번이나 그 챔피언에 오른 막스 베르스타펜의 거센 압박을 끝까지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런 퍼포먼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관리, 감정 조절 보여주기보다 해내기에 집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팀 대표 토토 볼프도 그 지점을 짚었죠. 그는 안토넬리는 오히려 처음 가보는 서킷에서 더 자유롭다고 말했어요. 자, 주니어 시절의 기억도 없고 기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여기서 잘 달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걸 해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새로운 서킷에서 더 나은 결과를 냈다는 사실은 동시에 물음을 던집니다. 과연 그가 익숙한 서킷, 자신만의 홈 이벤트 같은 무대에서 과도한 기대와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 본인도 이미 말했듯이 이몰라에서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유럽 시즌에서 확실히 흔들렸죠.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어요. 하지만 팀은 그를 믿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그 증거죠. 그리고 신뢰는 꾸준한 퍼포먼스 위에 쌓여야지 단발성 결과로는 부족하니까요. 인터라고스에서 그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되지 않으면 결국 좋은 주말에만 반짝하는 드라이버라는 평가에 그치겠죠? 결국 안토넬리는 지금 우리에게 미래의 단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셈이에요. 아직은 지배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점점 더 실질적인 위협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팀 동료인 러셀도 이제 그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만약 그가 낯선 서킷에 대한 감각을 단순한 생소함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지금의 가능성은 진짜 경쟁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브라질에서 보여준 그 퍼포먼스는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이제 막 날아오르려는 드라이버의 리허설이었습니다. 유럽 시즌 내내 이 채널에서도 너무 이른 데뷔 아니었나 하는 얘기 정말 많이 나눴었죠. 저도 그 생각엔 아직 동의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는 더 가벼워졌고 계약도 안정됐고 이제는 진짜 키미 안토넬리를 마지막 몇 라운드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라고스를 떠난 랜도 노리스는 단순히 또 하나의 우승을 챙긴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를 더욱 단단히 굳혔고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의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자리 잡힌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시즌 초만 해도 많은 이들이 그를 의심했죠. 저 역시도요. 하지만 최근 몇 그랑프리에서 그는 단연코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의 노리스는 그리드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드라이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번 브라질 그랑프리는 그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강한 멘탈, 흔들림 없는 드라이빙, 그리고 이제 외부의 잡음은 그냥 무시하는 능력까지. 이번 레이스가 쉬웠던 건 아니에요. 노리스 본인도 일요일엔 맥라렌이 트랙에서 가장 빠른 차가 아니었다라고 인정했죠. 그런데도 이겼어요. 자, 게다가 팀 동료이자 타이틀 경쟁자인 오스카 피아스트리와의 격차도 벌렸습니다. 불과 한 포인트 차이였던 두 사람의 순위는 이제 24포인트 차로 벌어졌어요. 이 브라질 라운드가 이번 시즌 챔피언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지도 몰라요. 노리스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겠죠.
그는 이번 우승을 자신의 멘토이자 경력의 핵심이었던 브라질인 질 드 페랑에게 바쳤고, 또한 자신을 비판해왔던 이들을 향해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도 일침을 날렸죠. 그의 반전은 일관성과 성숙함에서 비롯된 아주 명확한 결과입니다. 노리스는 트랙 위에서 성장했을 뿐 아니라 트랙 밖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심리적으로 자신을 단단히 보호하고 오직 집중할 것에만 집중했죠. 피아스트리와의 비교도 진짜 챔피언감이냐는 의심도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인드는 멘탈이 재능만큼이나 중요한 이 세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진짜 달라졌다는 건 경기 뒤 인터뷰에서도 느껴졌어요. 예전 첫 우승 때는 더 격하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줬던 노리스지만 지금은 훨씬 차분해졌어요. 틀린 게 아니죠. 다만 이제 그는 피아스트리에게서 배운 차분함 같은 걸 자신의 일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는 아직도 막스 베르스타펜이 큰 위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챔피언십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만 계속 간다면 드디어 운명이 그에게 미소 지을 수도 있어요. 수없이 문턱에서 미끄러졌던 지난 몇 년, 수많은 거의 우승, 수많은 포디엄만 남았던 날들을 지나서요. 2025년에 랜도 노리스는 더 이상 예전의 노리스가 아니에요. 이제 그는 준비된 드라이버이고 경쟁자이며 무엇보다 챔피언을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라고스에서 그는 단순히 한 번의 우승을 이룬 게 아닙니다. 그는 난 준비됐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어떤 비판보다 지금 이 순간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참 반가워요. 올해 내내 우리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길을 잃은 것 같다고. 하지만 지금 그는 스스로를 다시 찾은 것 같고 그는 이기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막스 베르스타펜이 인터라고스에서 보여준 회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피트레인에서 출발해 외부 변수도 거의 없었던 레이스에서 포디엄까지 올라간 건 그야말로 챔피언다운 퍼포먼스였죠. 하지만 그 뒤에는 맥라렌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꽤 불편한 이슈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레드불의 파워 유닛 교체와 그게 포뮬러1의 재정 규정,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문제예요. 맥라렌의 팀 대표 안드레아 스텔라는 이 베르스타펜이 Q1에서 탈락한 뒤 교체한 그 엔진이 성능 향상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예산 한도 안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즉 현재 공개된 규정에는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거든요. 제 덕분에 팀들과 FIA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해석이나 합의가 오갈 여지가 생긴 거예요. 스텔라는 맥라렌이 성능 목적의 교체를 꺼리는 이유가 바로 이 재정 규정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레드불의 이번 결정이 그 원칙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가 던진 질문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만약 성능 개선을 위해 교체했다면 코스트캡에 포함돼야 하고 신뢰성 문제 때문이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FIA는 여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더 문제죠. 네, 이게 허용된다면 앞으로 훨씬 위험한 전례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미 시즌 경쟁이 이렇게 빡빡한데 말이에요. 레드불 측의 설명은 간단했어요. 이미 세팅이 완전히 틀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랑 메키스의 말에 따르면 이번 교체는 RB21의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공격적이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요. 물론 개선의 전부가 엔진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세팅도 함께 손봤으니까요. 새 엔진이 주는 퍼포먼스 상승이 있었던 건 분명하죠. 결국 이번 논란은 현재 규정의 민감한 허점을 드러냈어요. 무엇이 코스트캡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포뮬러1이 아무리 멋진 장면을 보여줘도 결국 뒷배경에선 정치와 계산 전략이 끝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당장 2025년에 맥라렌이 이걸 뒤집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 제기는 분명 향후 시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도 다뤘었죠. 네, 어떤 팀이 예산 초과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결국 아무 처벌도 없었던 사례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끝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확실한 건 내년 8월쯤 FIA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맥라렌의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지 경쟁자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발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참고한 모든 자료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승선 채널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